왜냐? 자기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분야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스며들어오고 있는 이 이념적인 그 저변이 나중에 깔렸을 때, 깔려가지고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지는 거죠.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그 토의하면서 걱정하는 게, 사실 그때 탄핵 과정에서도 이것은 그 대통령 탄핵이 아니고 체제 탄핵이다라고 우리가 그 명을 붙였어요. 사실 지금 그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체제가 완전히 지금 뒤집어졌죠.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사회주의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 더한, 예, 그렇죠. 예, 노동자 계급이 가장 행복한 사회, 그죠?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예?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와 똑같은 그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나 아닌지 걱정이죠. 지금 가는 거 보면은 국가사회주의 형태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알려주고 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다 가져야 될 것이고, 그런 눈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노재봉 선생님은 80대 중반이신데 정말 진짜 1시, 2시 카톡을 딱 넣으면은 답이 바로 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참 노심초사하시고 참 대단하세요. 저는 정말 이 가슴으로 좀 존경스럽고 그런 분이세요. 사실 이 민족주의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이용희 옛날 통일부 장관, 아마 기억하실 거고, 상공화국의 통일부 장관, 그분이 서울대 교수로 계실 때 노재봉 선생님이 또 같이 배우셨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민족주의 그 개념을 제대로 이렇게 정립해가지고 쭉 이어져 어떤 분이 이제 노재봉 선생님이시죠. 이 그 민족주의 우선 한번, 예. 여기 보십시오. 민족은 네이션, 예, 네이션, 독일의 나치오, 예, 독일의 폴크, 예, 번역어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 네이션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번역돼 들어올 때 일본으로부터 번역돼 들어왔습니다. 네이션은 프랑스 시민혁명, 자유평등 발의라는 정치적 이념을 공유한 계약 공동체다. 그렇죠. 사회적 동물. 그다음에 계약 공동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천부적인 자연적인 공동체는 아니라는 거죠. 타고난 어떤 종족성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의 어떤 그 의식이 개인의 어떤 의식에 의해서 권리를 찾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공동체를 얘기한다. 네이션. 예. 폴크는 이제 문화적 공동체다. 민중. 예. 이게 네이션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제 그 국민국가, 근대국가, 이제 그 사회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근대 국가를 얘기할 때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 웨스트팔리아. 이게 이제 1648년 종교전쟁이 끝나고 나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다 통제되는 그 도시국가들이 각자 자기 어떤 국가 어떤 권리를 갖다 주장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각 국가별로 자기의 한 표씩을 갖다가 국가 주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야말로 어떤 그 로마 교황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장악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도 한 표씩 주장할 수 있는 국가 주권이 정립됩니다. 이제 이거를
근대 그 국가라고 얘기하죠. 국가 주권. 그리고 이제 근대 민족 국가는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으로부터 탄생이 되는데 이때는 주권이 이때까지는 뭡니까? 국가 주권이 있더라도 군주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죠. 왕의 모든 권한이 있는 거죠. 있었죠. 근데 주권 행사가 절대 군주에서 개인으로 갑니다. 개인, 인민, people, 국민으로 갑니다. 이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루소죠. 장작 루소입니다. 루소. 이 군대 민족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하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절대 군주에 대항하는 공화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민족의 의미는 민주주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민족의 의미가 단순히 어떤 그 같은 혈통이다,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타나는 종족적 부분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 민족의 의미는 바로 근대 민족 국가의 이념적 기초가 됐다. 예. 말이 좀 어렵죠? 괜찮습니까? 예. 막스 베버의 국가. 어쨌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는 어떤 그 힘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 합법적인 그 힘을 강제력을 행사하고 해서 뭘 도모하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고, 예,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국가는 그런 공동체다. 예. 이 네이션 영역이 이제 그 스테이트하고 연결해서 스테이트 네이션 스테이트, 민족 국가, 국민 국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민혁명은 그야말로 근대 민족 국가의 출발이다. 국민 국가의 출발이었다. 그래서 프랑스 군대, 나폴레옹 군대는 국민 개명 제도를 채택했죠. 예.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엄청난 힘을 갖다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현재 서구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체는 모두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대 국민국가, 근대 민주국가. 이것이 현재까지 오고 있다. 이 겁니다. 물론 이것이 1912년 영국의 권리장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1776년 버지니아 장전, 그 다음 넘어와서 1789년 인간과 시민에 의한 권리장전, 그죠? 프랑스 시민혁명에 이런 거죠. 보면 여기서 같이 연결되는 것은 뭡니까?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 네이션 의미에 가장 소중한 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직화된 공동체.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민족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북한에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국민 주권, 개인 주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 민족이 우리가 쓰는 이 민족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민족 개념을 그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의 이제 역사학자죠. 그러나는 민족의 존재는 매일매일의 국민 투표다. 딱 들리는 말이죠. 예, 국민 주권 개념이 딱 들어가 있는 민족의 존재는 매일매일의 국민 투표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개인에게 있는 거죠. 예,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부터 민주주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네이션, 민족의 의미는 그렇죠. 예. 이 단순히 어떤 우리가 같이 뭐 혈연적으로 언어적으로 같은 그 집단에 있다고 해가지고 혈통, 그렇죠. 같은 혈통이라고 해서 그것이 민족이 아니다는 거죠.
거의 전근대성, 근대성이냐 전근대성이냐 거기서 구별되는 거죠. 예. 혈통을 생각하게 되면은 뭡니까? 전근대적이죠. 전근대적이고 근대 국민국가, 근대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 주권, 국민 주권이 보장돼 있는 또그 개인 주권을 제도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돼 있는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족적 그런 어떤 그 귀속감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하는 그 민족 그 관념은 이데올로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논리적으로 이래서 이러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베네딕트 앤더슨 이 사람은 2015년까지 생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계인데 코넬하고 케임브리지에서 교수 생활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민족은 주권적인 것으로 상상되는 상상의 공동체다. 말이 좀 그렇죠? 상상의 공동체다. 뭐냐면은 프랑스 시민혁명 보관에 이제 종이가 만들어지고 그 종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됐어요. 네, 그래서 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상상의 공동체라는 것은 그 투표 용지가 어느 곳에든 똑같이 각 개인에게 가서 각 개인이 그 투표 용지에 자기가 연필로 쓸 수 있는 그런 내가 지금 한 표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누구도 나처럼 한 표를 행사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다 라는 그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이네케 어쨌든 이 국가 민족 개인이 민족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이 민족을 선택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국민 공동체의 그 대표를 누가 선택합니까? 국민이 선택하죠? 예, 선택합니다. 나는 이런 체제를 원한다. 물러가시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족의 의미가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예. CS 이는 이제 그 프랑스 신부입니다. 신부면서 역사자, 정책자입니다. 공통의 법률 아래 동일한 입법기관을 통해 대변되는 결합된 개인들을 총괄한다. 공통의 법률 아래. 그래가지고 아까 국가를 만드는 거 입법 체계가 만들어지고 입법 체계에서 각 개인의 어떤 그 주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체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인민주권은 바로 국가 권력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라는 말 얘기하잖아요. 홉스버 국가와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었다. 홉스버 이집트 국자인데 영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는 어쨌든 그 루소에 의해서 네이션 개념이 정립됐다. 그래서 민족주의를 얘기할 때 루소의 네이션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프랑스 시민혁명 프랑스 기가 3세기죠. 네. 자유평등 박애. 예, 루소의 이 일반 의지 주권론이 반영된 게 뭡니까? 자유평등 박애죠. 루소 일반 의지에서 덕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민족은 의지의 공동체다. 의지의 공동체다. 개인의 의지라는 게 뭐예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그렇죠. 그 권리를 행사하는 의지의 공동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다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프랑스 시민혁명의 이 토대가 됐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물론 그 자본과 계급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주의 시대에 자본가들이 해외에 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왔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오면 뭐예요? 군주가 다 쓰죠. 세금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권리가 없다. 내가 벌어왔는데 왜 네가 다 쓰냐? 그 전에는 뭐예요? 왕한테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내 권리를 달라. 그래서 일어난 게 프랑스 시민혁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권 재민 원칙이 확립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뭡니까? 루소가 얘기한 것은 그런 그 권리들이 평등하게, 누구에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 자유와 권리가 평등하게 부여되는 것은 뭐예요? 또 박애와 관련되죠. 예. 그 일반 의지론 요거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할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깊고 루소 철학이 담겨 있는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족주의는 개인의 선택과 동의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개인의 선택과 동의를 전제로 한 공동체를 민족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사실은 그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자유의지한 선택과 동의를 전제로 한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 개념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족주의는 앞에 여러 가지 막 붙을 수가 있어요. 무슨 뭐 종교민족주의, 문화민족주의, 뭐 그죠? 예. 그리고 뭐 인민민족주의 막 붙일 수 있습니다. 김일성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민족주의 개념이 네.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민족주의는 어쨌든 그 지구상에 많은 민족주의가 있지만은 이게 크게 두 가지로 처음부터 이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루소 민족주의, 그 다음에 헤르더 민족주의. 물론 초기에 루소나 헤르더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헤르더가 조금 늦게 한 19년, 한 20년 정도 그 밑에요. 그렇지만은 헤르더도 루소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여기에 동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헤르더는 과분히 개만이 샤프트적이죠. 예. 그 루소의 시민민족주의는 지금까지 설명한 바대로 따지면은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리고 이성적이죠. 계약적이죠. 그죠? 보편적이죠. 근데 헤르더의 이 그 낭만적 민족주의는 개만이 샤프트라는 게 어쨌든 언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낭만 민족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게르만 구월성 해가지고 홀로코스트가 그렇게 나온 거죠. 예. 이 낭만 민족주의가 갖는 그 폐해성, 그죠? 이걸 통해서 뭡니까? 피테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 나왔죠. 예. 그리고 히틀러가 뭐예요? 비만 민족 중에서도 아리안족의 우수성, 예? 그걸로 타민족을 대탕하고 배제시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시민적 민주주의다. 루소에 이것이 되면 개체에 대한 존중감이 나오죠. 그 인권이라든 인권 문제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주니까 평등하게. 세계 인권 선언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민족주의를 연구하다 보면은 현재 보편적인 그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정립돼야 하는 것이 것이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예, 우리나라는 네이션 개념이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이 네이션 개념도 아까 방금 이제 그 루소하고 헤르더가 있는데
네이션 일본에서 이제 일본은 뭐 명심신 해가지고 빨리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는 세국 정책을 해서 배타했고 미국 일본 1820년대 받아들여가지고 민족 뭐 국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한테는 민족으로 번역된 것이 들어왔죠. 국민으로 들어왔으면은 그죠? 국민 주권 개념이 딱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민족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중국의 양계초, 중국의 그 당시 최고의 사상가였죠. 양계초 민족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일본도 이때 그 독일로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간 사람. 그다음에 양계초도 독일로부터 공부했죠. 볼룬출리라고 독일 그 학자입니다. 그 학자로부터 이 폴크에 관련된 그 폴크아이스트에 대한 공부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 신채호도 양계초, 양시차오로부터 공부를 해줘. 이때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제강점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바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 민족이란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집합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저항. 아데비아의 투쟁이라는 것이 신초에 아데비아의 투쟁이라는 것이 어떤 민족 대 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 어떤 결집된 민족을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우승열태, 자연도태, 약육강식, 적자 생존, 힘이 있어 산다, 뭉쳐야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항민족주의 관념이 우리한테 잘 잡게 되죠. 우리가 정상의 어떤 그 국가 체제를 갖추고 어떤 서양의 새로운 어떤 체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랬다면은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이념적인 갈등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었던 바탕이었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 하나의 네이션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은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체호의 진화론적 이 원리, 그 다음에 민중적, 유기체론적인 이 개념들이 나중에 학생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민중민족주의가 80년대 굉장히 그랬죠. 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 그 대략 1900년 초 민족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도 얼마 안 됐습니다. 따지면 그렇죠? 예. 1905년 이후에 이제 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유추해 보면은 우리는 어떤 그 동포, 결례 이런 말이 있었죠. 예. 그 결례란 말은 뭐 친척 이걸 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례. 한결. 근데 결례가 이제 결례 가지고 결례가 돼 있는데 이 친척이라고 하는 말 위에 자연스럽게 민족이라는 용어가 덮어 씌워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3.1 독립선언문에는 민족이란 말이 몇 번 나오냐면 11번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민족선언서입니다. 이 민족이라는 의미를 3.1 독립선언서에는 아주 명쾌하게 잘 해놨어요. 많은 평등주의가 들어갔죠. 예, 국민주권을 지향하죠. 민족 개별성,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국가주권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민족 개념이 3.1 독립선언문에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걸 펼칠 수 있는 바탕이 못 되어 있었다는 거죠.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이 착근을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허상에 떨리는 저항민족 관념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민족 개념이 뭡니까? 이제 고종 황제까지 해서 황제의 백성, 왕의 백성에서 개인 주권을 가진 그렇죠. 네. 하나의 국민,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는 뭐 그런 정체성을 확립을 했다. 3.1 독립선언문 자체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착근하지 못하고 신체호의 그 집단적 저항민족 관념이
좀 늘으면서 이제 운동권하고 결부하고 그다음에 운동권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세력들하고 어떤 인연이 뭉쳐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혼란도 야기가 부분이 있었다. 네. 3.1 운동과 대한민국의 건국. 예, 3.1 운동. 그런 3.1 운동 이 자체는 대한민국 건국에 굉장한 이념적인 바탕을 조성했다. 그렇죠? 그 이념이 그대로 대한민국 건국 이념으로 들어왔다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그냥 했으면 뭐가 됐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전략가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이승만 건국 아버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인정을 안 할라 하지, 저쪽에. 왜냐하면 분단사관에 있는 그 친구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분단의 원흉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분단의 원흉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인 정신이 모든 풍요를 갖다가 읽어가며 살아올 수 있었던 이 땅이 현상이 좋지 않습니까? 좋죠. 그 근원을 우리가 그 뿌리를 우리가 배타해 버린다면은 본인의 존재 가치도 없는 거죠. 따지면. 근데 금년도에 원래 이제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 3.1 운동을 건국 100년 100주년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자유회의에서 잘 됐다. 굉장히 좋은 표적이 되겠다. 자유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그 어떤 칼럼 쓰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들이 그걸 알고는 건국 100주년이라는 게 쏙 들어가 버렸죠. 네. 쏙 들어가 버리고 이제 3.1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남북이 연합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북한에서 식운동하죠. 북한은 3.1운동이 그렇지 않죠. 3.1운동이 김일성에 의해서 항일 독립 운동을 했는데 만세운동이 무슨 만세운동이 필요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호응을 안 해주니까 이번에도 행사가 축소된 겁니다. 예. 웃겨요, 웃겨. 웃겨요. 북한이. 그 대신 우리 그 태극기가 광화문과 서울 광장을 완전히 메울 것이다. 100만 대 24만 자기들 동원한다고 딴 데로 가라 했다던데. 아니 어쨌든 100만 대군 동원령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예. 해야지. 해야죠. 뭔가를 왜냐하면 진짜 뭔가를 보여줘야죠. 길을 눌러야 돼. 예, 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은 진짜 체제 선택의 혁명이죠. 그 왕조 시대에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를 착근시킬 수 있었던 이거는 이게 바로 혁명, 체제가 바뀌어서 혁명이죠. 혁명이지. 그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제 항일 운동한 사람을 이제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도 유공견을 묻는다 하길래 손혜원이 아버지 됐잖아. 예, 국가보훈처에 공적 심사하는 공적 있더라고요. 조사위원. 항의 전화를 했어요. 예. 했더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내려오긴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고려 안 하기로 했다 하면서 그 받는 사람이 좀 젊은 여자애예요. 근데 일제시대에도 독립운동한 거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저보고 말을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문재인이가 3.1 운동을 우리나라 건국일로 잡으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렇죠. 빨갱이 운동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그렇죠. 그런 작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태극기를 저 같은 경우는 사정이 있어서 태극기 집회를 못 나가는데 토요일 집에서도 부지런히 전화합니다. 딱 눈에 걸리면 어제도 조선일보 전화했고 아래는 자유한국당 전화했고 해야 돼. 해갖고 박수 한번 왜냐하면 드립니다.
가마떼기처럼 가만히 있으면 진짜 가마떼기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의사를 표현해야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내 주권. 개인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주권의 개인의 시작. 주권을 네. 행사해야 돼요. 행사해야 전화를 표현하잖아요. 예. 인터넷에 검색하면 전화 다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네. 하다 보니까 스킬도 좀 제가 이렇게 스킬도 좀 늘어갔고 네. 살살 달래가면서 약도 올려가면서 그래요. 밤 지르면 안 되고 예. 그렇죠. 아마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돼. 예, 조곤조곤하게 미리 말할 그거를 준비해서. 준비를 내가 꼭 말하고 싶은 분을 딱 적든지 줄을 착착 꺼갖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고 우리도 이제는 그 막 우라가 치밀더라도 그리고 말 전달이 안 예, 돼요.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예. 접근할 필요가 있죠. 지금 뭐 그 그렇죠. 한국당 거기서 소리가 막 나는 것도 바람직하잖아요. 예. 정말 그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3.1 운동. 저는 저 현공모해서 현공모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현대사 공부 모임 네, 줄임말입니다. 여기 오면서 보니까 현대사 공모이구나. 교수님, 예, 교수님이 네, 그렇게 진짜가 이제 아주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현대사가 제일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대사가 제일 어렵고 학교 가고 온 젊은 그 교수님들 보면은 현대사 강의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학생들과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것이 너무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싸우게 어떤 돼. 가치가 딱 정립되지 않으면은 흔들리거든요. 네,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미 그 대한민국이 그 근현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 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얘기를 해줘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대사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자꾸 뒤집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 마크롱한테 가서 촛불혁명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프랑스 시민혁명하고 이제 어긋가는 촛불혁명을 했다. 예. 그건 뭐예요? 그렇죠? 공부 안 했나? 그 촛불 들은 것만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혁명도 앙생리즘 그 체제를 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체제를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체제 바꾸겠다는 바꾸겠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막아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이승만의 일민주의, 박정희의 그 민주 경제 지향적 민족주의, 이승만의 이 일민주의도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에 하다못해 우리가 작은 그 집 하나 짓더라도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건립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인력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뭐 일제 뭐 친일 세력이 뭐 했다 뭐 이런 아니 그럼 그 당시에 일본 시대에 안 살았던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해야죠. 나라를 건국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건국론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산 그 주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건국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건국절 논란이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아주 보면은 그 단순해요. 단지 이제 그 당시 항일 투쟁했지만은 공산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그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럼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 논리예요. 따져보면 그건 아니죠. 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뭐 그런 유공장 그런 거 없는가요? 독립 유공장. 그렇죠. 김일성이 혼자 다 한 걸로. 영국 징후를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예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초의 아데비아의 투쟁 거기에 이제 인민주의와 종족적 민족주의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뭐 그런 그 언어, 문화, 혈통적
또 동질감에 대한 그 공감대, 그것을 이제 하나의 같은 종족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어쨌든 뭐 민족에 대한 관념을 정확히 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걸 통해서 이제 80년대 후반에 뭐 종속 이론이다 뭐 해서 나온 게 많이 있었죠. 이념 그 논쟁할 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도 드렸지만은 한국 민족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혈통입니다. 혈통을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이 피를 나눈 민족, 혈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는 많다. 근데 민족은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개인, 그렇죠? 사회적 개인으로서, 계약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계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개인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민족주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혈연 중심의 그것은 같이 갈 수 없죠. 그래서 민족은 종족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근대 국가의 통치 명분이다. 예.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통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민족 구성체로서 정치적 의미를 한다. 정치적 의미라는 것은 개인 주권 한 표 한 표 행사하는 것이 왜 정치 의미지 않습니까? 예. 그 정치 의미를 보장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민족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민족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원래 그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족주의가 막 발언할 때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왜냐? 자본주의를 자본주의 필시 몰락하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온 세상이 프롤레타리아 세상이 된다라고 이제 믿었던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공산권에서는 민족주의를 연구를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딱 뭐가 있느냐? 스탈린 딱 한 명이 있어요. 왜냐? 소비에트 혁명을 이끌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스탈린도 뭐냐면은 언어 지역하면서 경제생활 공동체 유물론적이죠. 경제생활의 상하관계 이 유물론적으로 자기 어떤 소비에트 연방을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세계 공산주의 코민테름을 갖다가 이것이겠죠. 어쨌든 공산권에서는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를 스탈린, 카우츠키 요 정도 수준에서 했고요. 북한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주의를 거부하죠. 김일성. 50년도에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민족보다 계급이 우선이다. 노동자 계급이 우선이다. 그죠? 네. 민족주의는 인민들의 친선관계를 파괴한다. 종족적이죠. 배타적이라고 보는 거죠. 배타와 단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민족적 이익과 근로자들의 계급적 이해도 배치된다. 민족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았는데 어쨌든 스탈린은 자기 형님 아닙니까? 하늘도 그냥 김일성이 그래도 우리는 그 계급 우선이다. 노동자 계급이 우선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주체 사상을 얘기를 하죠. 안중회의 가가지고 북한의 어떤 그 민족주의는 70년대부터 조금씩 연구를 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제 왜냐하면 김정일 전집이라든가 북한 노동당 기관이라든가 그 자료를 보면은 7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왜냐하면 김일성이 부정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감히 연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실사 남북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고 하는 민족 용어 들어간 거는 그냥 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구체적인 연구 없이. 그리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이렇게 정립을 한 것은 스탈린이라고 지금 경제 생활 공동체를 떠나서 핏줄과 언어 이걸로 이제 그 민족 개념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정립을 해놓습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민족을 쓰지 않죠. 그러다가 86년 7월달 김정일이 조선민족 제1주의를 주창합니다. 86년도 저 때가 대략 86년대 말이 그 어느 때죠? 우리 이제 87년도에 그 6.29 선언이 나오고 그러죠. 노태우 그렇죠. 그 전후에서 어떻게 됩니까? 헝가리, 체코 이런 데가 막 무너지죠. 유고 막 무너지죠. 동부 공산권이 완전히 몰락한 시기입니다. 예. 공산권이 다 몰락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민족 제1주의를 주창하면서 우리 민족은 최고야. 절대 우리 민족은 떨어지지 않아. 예.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계급보다 민족을 먼저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말을 바꿔. 이때. 국내 직책으로 했다 이거죠. 92년도 김일성이 뭐라 합니까? 방언을 해서 나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 변신을 합니다. 말을 바꿔. 민족보다 계급이 우선이다 하면서 민족주의를 거부했던 사람이 이제는 뭡니까?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고 민족이 보장돼야 계급이 보장된다. 말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네. 말을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민족주의가 들어온 게 불과 몇 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네. 네. 한 얼마 안 20년, 됐어요. 25년. 근데 우리는 그게 다 현혹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김정일 전직위원장과 북한 그 사료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분석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그 조선민족 제일주의가 이제 지배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예, 우리 민족 제일주의니까. 그리고 북한의 민족 제일주의는 사람 중심 주체 세계관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것이 이제 주체 민족관인데 주체 민족관, 주체 사상의 핵심 그 태제가 뭡니까? 사상의 주체, 외교적 자주, 경제적 자리, 국방의 자리 다 스스로 자자가 들어갑니다. 예, 스스로 우리 스스로 남 도움 받지 않고 외세 배제하고 간섭받지 않고 아주 좋은 말이죠. 아주 좋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개인의 열정과 내면 의지에 불을 붙여야 된다. 자주성을 강조합니다. 자주성이 주체 사상의 아니 샘물이요 샘물이에요. 자주성이. 예. 그래서 조선민족 제일주의에서 넘어가는 그 내용들이 보면 다 자주성이 다 밑에 다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이제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때 예 키신저가 한 얘기가 참 그죠? 북한은 내가 연구했던 인류 역사의 다양한 체제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체제다. 정말 기묘하죠. 기묘해요. 그리고 작년인가요? 그 독일 그 ZDF 그 방송 기자가 남북을 다 갔다 와가지고 르포 기사를 썼는데 자기가 남북을 다 가봤는데 정말 이상하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양극단으로 이질적인 체제가 같은 그 지역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네, 한 거죠. 좀 신기해.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조선이 지금 없죠.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없죠. 인민이 있습니까? 없죠. 공화국도 아니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껍데기입니다. 기묘한 체제. 북한은 민족 없는 민족주의, 민족주의 없는 민족주의. 예. 그야말로 앞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만들어진 적두사 민족주의 이렇게 됩니다. 이 자주성이 나오죠. 네, 자주성.
것이 그 남북 합의서라든가 이 설문 보면은 민족 자주 계속 나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념을 설문에까지 다 이렇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막아야죠. 근데 그런 관념이 없어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걸 합쳐. 예. 이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때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 나왔죠, 그죠? 김정일이 이 말을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 최초라는 김대중 대통령 올라가서 처음 하는 정상회담 제일 첫머리에 이걸 딱 집어넣었단 말이죠.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웠죠. 야, 정말 우리 민족이 잘 되나 보다 했죠. 예, 우리 민족끼리. 사실 저것 때문에 우리 남쪽에는 이 남남 갈등이란 그 용어가 만들어졌죠. 남남 갈등이라는 용어가 그 이후에 한국일보에서 처음 썼나요? 네, 신문에 처음 썼어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이 이념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이 남쪽의 어떤 이념적인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남남 갈등이다 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누가 썼어요? 그것도 요 이후에 심상정 의원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하면서 너 종북 아니냐 종북 북한하고 그래서 나온 게 종북 심상정 의원이 처음 썼다. 그래요. 근데 종북이라 하면 명예훼손으로 끌고 친북이라 하면은 가만히 있는다 하던데 심상정 씨가 그 말 했다니까 좀 의외네요. 친북, 똑같은 말을 아닙니까? 저희들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나. 양심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그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같은 민족이다 하는 관념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감상적으로만 바라봤던 그런 우울을 봉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한 내에 이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용어 전쟁에서 그렇죠. 우파가 밀려왔지. 많이 밀렸죠. 우파는 전혀 용어를 좌파는 연구도 안 하고 용어에 대한 프로파간다 얼마나 잘합니까? 네. 지금도. 감동하도록. 예, 지금도. 근데 물론 저 유시민의 멜랑 갈릴레오 그 말 만드는 거 보세요. 근데 그거 이제 좀 망했죠. 갈릴레오. 일단 그 좌파들이 만드는 그런 유튜브나 이 채널들은 박살 날 겁니다. 지금 우파 지명 이것이 굉장한 드루킹 이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예. 이제 드루킹 그거 뻔히 다 아는 건데 말이죠. 그것도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 민족끼리가 통일전선 전술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2010년 노동자 대회, 자기들 노동자 대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건 자기들 얘기 안 해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 최근에 나오죠. 북한 노동당 규역 64조에는 all is one, one for all. 전체는 하나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북한 헌법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다. 좋지. 남과 우리 하나면 좋지. 함께라는 게 좋죠. 예. 우리는 북한 헌법을 같이 외우면서 외치고 있는 그런 가능 없는 거예요. 참네.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그 나오네. 북한이 쓰는 그 용어를 정확히 들다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웃으면서 같이 쓸려갈 수 있다. 웃을 때 가슴은 머리는 행정하게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결과적으로 이제 북한 주체 사상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외피다. 물론 자주성 그 태제를 같이 이제 공유한 부분이 없지 않 있어요. 민족 자유와 민족 자유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 없는 적도사 민족주의. 예. 북한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이 자주적 인간을 얘기하죠. 인연적으로 주체 사상화된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죠. 북한. 예. 그 사람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 또 다릅니다. 달라요. 그 헌장엽 씨가 내려와가지고 뭐 사람 쓴 그 책 보면은 좀 막 헷갈려요. 자기가 거기서 썼던 거하고 또 색깔을 다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써서 그런지 아주 헷갈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정부에서 뭐 사람 중심 뭐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죠. 사람 중심. 사람이 먼저다 뭐. 근데 우리 그 민족 네이션 요소가 뭡니까? 사람입니까? 시민이죠, 시민. 그러니까 각성된 사람. 예, 자기 주권에 대한 그 권리를 의식하고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죠? 예, 우리 시민이면 시민. 자유시민. 시민이죠. 사람 중심. 그냥 보통 그냥 들으면은 사람 중심 그러면 아니 사람 그렇죠. 예,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라는 게 뭡니까? 전체주의 체제. 전체라는 것은 전체죠. 개인이 아니고 전체죠. All is one. One for all.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다. 예. 전체지 않습니까? 전체. 예. 전체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무력을 독점한다. 경찰력도 독점한다. 그다음 경제력도 독점한다. 한 사람의 의지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지금 그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터넷 뭐 야동 보는 거 하면서 그 자체를 차단하게 되고 네. 자체를 차단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TV에 나오는 뭐 아이돌 뭐 얼굴 이쁜 사람도 나오면 안 되고 또 뭐 못난 사람도 거의 못나고 이쁘고 이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민가부 장관이 망발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규제가 계속 들어가고 또 저기 뭡니까 뭐 스카트 길이 뭐 계산는 거. 아니 얼굴. 얼굴? 개인 뭐 국가에서 국민내는 거를 위해서 연예인 보고 그러면 되나? 개인 통장을 개인 그거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내놨다. 개인 허락 없이 미쳤나? 아니 통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야금 하나씩 들어가고. 진짜 전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오네. 제기했을 때 그것을 진리를 삼아야지. 아유. 자기 집에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가 만들어 놓은 냄비 안에 들어가가 하나씩 뜨거워지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니 그거 생각하면 진짜 사만하게. 뛰쳐나와야죠. 가만히 있어가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 한 사람을 다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 어떤 사람은 나는 정치는 모른다는데 그 정치가 자기를 죽이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정치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우리가 지금은 알아요. 아니 그래서 그 시민이라는 게 뭡니까? 각성된 개인이야. 각성된 개인. 개인이 나야 진정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갖다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저 전체주의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렇죠. 내 생각이 옳던 거를 어쨌든 제 개인의 생각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기다 아니다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중도는 없습니다. 표현 안 하면 옛날 저 뭐야 우등생, 앞에 우등생.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 모임 우등생이네. 열받아. 그 왕앞에 백성이 아니고 예. 그 시민 의식을 갖다 시민권을 찾으려면은 뛰어야죠.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죠. 예. 찾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전체주의는 개인이 없죠. 이거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는 우리하고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민족 개념이 여기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아니다. 정확하죠. 근데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반민족주의자야? 우리 민족은 불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얘기하면은 오케이 그죠?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미나 서울 세미나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풀센터에서 했는데 이번엔 저희들 자유전생이라고 별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 자유전생 관련된 유명 학자들도 와가지고 그 교육도 시키고. 다음 주 어느 날 하시는? 다음 금요일 날. 화요일 날? 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일찍 올라가면 3일절 해드님들 다음 목요일이 3일절이고 금요일이 3일 아니 금요일이 3일절. 금요일이 3일절이야. 토요일이 3일. 금요일이 돼요. 28일 같은 목요일. 목요일. 예. 다음 주 목요일. 목요일에. 예. 목요일이야. 예. 참, 그럼 민족주의가 큰일 났네. 그렇죠. 그 이데올로기 대립, 남남 갈등 위반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민족 공조 그 개념을 문연 중에 심어 놓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6.25 남북 그 공동선언을 할 때 충분하게 이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래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죠. 왜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남북 공동선언을 하고 뭐든 막 퍼주기 왜 하느냐 뭐 등등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00년 초에 그 우리 내부에 많은 갈등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민족에 대한 정확한 그 개념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어떤 그 같은 동포로서 뭐 하는 이런 그 관점에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민족 기상주의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판단을 해주는 거죠. 시민민족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내면하다. 어쨌든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체제 자체가 다르죠. 다르다. 체제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하고 어떤 걸 협상을 한다, 혹은 또 그 협의를 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민족끼리 합니까? 아니면 국가 대 국가로 해야 됩니까? 국가 대 국가로 해야 되죠.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떤 경우든가요. 국가 대 국가라는 뭡니까? 체제 대 체제죠. 체제 대 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틀리죠. 틀리죠. 민족 통일이라고 해서 그냥 싸잡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확실히 깨뜨려야 됩니다. 민족 통일이 아니면 뭐죠? 국가 통일, 체제 통일. 체제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나의 동등한 관계에서 냉정하게 give and take 그렇게 해야죠. 너희 어떤 일 내가 좀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남북 경협이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같은 편 입장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 많지 않습니까? 안 되죠. 예. 그러면 결국은 25년 전에 제네바 합의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적 자유주의, 그렇죠. 자유가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지난번 헌법 개정할 때 자유를 빼려고 했죠. 예. 자유를 빼려고 했죠. 버지니아 장전이 나온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초대 버지니아 주지사 한 사람이 주지사 하기 전에 버지니아 장전 나오기 전에 우리가 그 영국의 이제 침략을 예견한 상황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죠. 그래서 버지니아 장전이 나왔죠. 버지니아 장전에 자유에 대한 10가지 항목이 다 녹아 들어갑니다. 그것이 현재 프랑스 시민혁명, 그 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문 여기까지 다 녹아간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 범주가 바이마르 우리 헌법상에도 다 녹아 들어가 있죠. 예, 그 기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자유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이 뭡니까?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제도와 법과 국가가 다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유가 상대방의 침해를 지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고 제어가 있고 그런 거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제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완성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하버마스, william 하버마스가 얘기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대 국민국가, 한반도에서 근대 국민국가의 완성은 통일이죠. 통일의 개념은 민족 통일이 아니고 체제의 통합이다. 체제의 통일이다. 그래서 이 체제 통합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명확히 나눠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족주의 보니까 뭐예요?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확실합니까? 예. 예. 그거를 우리 광화문에서 외쳐야 됩니다. 3일절. 그죠?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대사 공부문을 위해서 초대한 권신철 박사님의 이 강연이었습니다. 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저기 연산동 그 지하철 그쪽에 이제 그 8번 라인 쪽으로 이제 나오다 보면 거기 이제 통로가 좀 길어. 여기서 이제 서명을 이제 내가 그 통로를 요즘 일이 있어서 자주 남거리는데 저번에도 보니까는 그 젊은 아들이 하나도 둘이 하고 하나 하고 이제 그 부마 항쟁을 이제 시키면서 그 희생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부마 항쟁이 79년 10월 16일 17일 이렇게 일어나고 이제 열흘 있다가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비한테 죽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 부마 항쟁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는 그런 계기가 단초가 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너들 이거 하면 이게 지금 공산주의로 가는 기반을 따는 거야. 이거 뭐 모르고 이거 지금 아이고 저 새끼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야 나는 아니고 기고를 떠나서 나는 그날 10월 16일 날 나포도 받쳐서 때려 부을지게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한테 배워도 한참 배워야 돼. 너희들 저기 뭐하고 있는 모르고 너희들 위해서 시키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지금 그 광주 5.18도 가만히 보면 80년 5월 18일이요. 5.18이니까 그때 결국은 이제 그 폭동이 결국은 이제 민주화로 둔갑을 했. 김영삼이가 이제 대통령이 92년 12월 18일 날 그렇게 이제 12년 후에 이제 그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결국 광주 폭동을 갖다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떤 혼란을 일으키냐면 야 6.25 때 전쟁 나가가지고 저기 죽은 사람도 유공이하고 저기 강주 사태 때 가가지고 말이지 폭동이 일어나는 거 제압하는 것도 그것도 무슨 어떻게 우리 민주화냐 민주화 운동이냐 이거는 그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 실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이제 유공자가 되는 거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움도 똑같이 이제 민주화 유공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싶어 하냐면 결국은 이제 헌법 전문에 이제 그 5.18도 넣고 싶고 광주 민주화는 결국은 유신 독재를 갖다가 이제 타도하기 위해서 이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도 넣고 싶고 세월호는 저것들 이제 조작했으니까 결국은 불쌍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그걸 놀러 가다 죽은 아들을 갖다가 이제 그때 저기 대통령이 이미 시해되고 나섰는데 이미 그 일을 기획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지금 이 대한민국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네들이 가는 방향이 결국 이제 뭐 낮은 단계 연방제니 이런 것을 가기 위한 초석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부마항쟁 이걸 기념일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다. 얘 애들한테는 그렇게 뒤에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걸 잘못한 거야. 이게 지금 너희들 공산 국가에서 사는 것들이 좋아. 이거 하면 안 돼. 나 그렇다 보면 내가 갔어요. 저번에는 가다가 내가 너희들이 빨갱이 새끼들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그 젊은 나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옷을 잡고 막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래 막 나를 막 그냥 테러를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테러를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옆에 내가 갔던 사람이 아이고 선생님 뭐 그만 가입시다. 그 젊은이 손 놓게 이렇게 가지고 내가 그때도 그냥 지나가면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막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죠. 젊은 학생들이 그 도처에 그런 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그 서울서 이제 등산하고 내려오는데 인사동 쪽에서 어느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뭘 나눠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 공조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민족 공조해야 됩니다 하면서 뭘 나눠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 공조해야 됩니다라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민족 공조를 하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아주 그것도 참 예, 그렇죠. 그렇게 교육법도 나왔을 거예요. 아마도 구마항쟁 그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회가 뭐 지난 그런 어떤 그 과거를 살아갔다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물론 뭐 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5.18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이 많이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뭐 유공자다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어떻게 그 아시아 자동차에 있던 장갑차라든가 뭐 버스 이런 것들이 탈취되고 그다음에 예비 무기고가 동시에 4시간 만에 다 털렸다. 우리 현역 부인들이 힘들거든요. 예. 그래요. 근데 북한에서 교도소를 몇번
만나서 소주도 한잔 하면서 이제 자기는 특수부대 출신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탈북한 그 특수부대 인원이 7명이 있다. 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실제 특수부대 요원들이 와가지고 한 얘기. 근데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김하늘 씨가 했던 그 광수 뭐 이렇게 그거는 지나친 것 같고요. 예. 특수부대원들이 오면은 이제 해상으로 와가지고 그 당시는 그 해상 경기가 이제 취약해 있기 때문에 해상이나 육상이나 소수 11.6 내지 12.12 이후부터 조금씩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 들어와가지고 일본에도 나왔다. 같이 있던 그 고정 간첩하고 연계돼가지고 그런 작전을 갖다가 벌였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게 어떤 근거, 어떤 확실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뭐 광수 600명, 특수대 600명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 욕을 맞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 억울하면 재조사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억울하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저 명단 공개를 일단 하면 유공자 명단 해야죠. 예, 그걸 하면 그것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예. 그 저희들이 굳이 그 사람이 어떤 공을 사서 공적 확인을 해야죠. 같이 두 개가 동시에 당연히 그 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어떤 공을 공적 조서를 올리고 예. 공적 심사위원회가 일곱 예. 공사위원회에서 같이 그렇죠. 해야 돼. 네, 그게 다 나와야죠. 예. 그것이 서류가 없다 그러면 근데 안 할락하는 게 자기들이 그게 뭔가가 낑기는 게 있는 기라 지금. 안 할락하는 게 많죠. 예. 그러니까 일단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189명이 죽었는데 지금 현재 5,000명이 있다는 예. 그래서 일단 그쪽을 명단 공개 쪽으로 우리 우익에서는 주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공적 조서라든지 들어가는. 네, 그렇죠. 일단 명단 공개하라고 꼬드기 갖고 네. 그 다음에 명단 나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안 하고 광수 이야기는 조금 그거 뭐 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제껴놓고 그렇죠.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야 야금야금 김하늘 들어가야 박사님이 그쭉한 보면 아주 과학적으로 잘 하다가 광수에서 조금 이렇게 오바. 그렇게 해야 그럼 저거 아닌 것 같으면 저거 그럼 예. 확실한 걸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제 말이 내 제 놔야 말이 되는데 억울하면 내놓지는 밝히라 않고 이거지. 그래. 그걸 얘기하는 사람을 잡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역공을 하게 된 빌미가 광수 건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뭐 신문 보고 그런 갑다 하고 지내는 사람이 태반에 더 많다는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에게 광수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판단할 때는 그 득보다 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명단 공개를 하고 유공자가 어떤 공적으로서 유공자가 됐는지 그거를 조사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또 방법이 나올 거라는. 뭐 지금 문재인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김문수도 나오고 서른이도 나한테 서른이는 자기가 유공자라고 고백했거든 이미. 예, 그러니까 김문수는 예, 김문수 씨는 이제 동명이인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말을 했고, 예, 그러고 이제 문재인이 말다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일단 4,297명을 그 뉴스타운에서인가 명단 파악해가지고 발표했대요. 예, 아직 더 있는데 1차로 그렇게 명단은 나왔고. 제 생각에는 그게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그 강주에는 이제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 교도소를 갖다가 이제 습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전부 폭동이 장군이 그 강주 교도소
폭동 맞습니다. 여름말 할 필요 없어. 폭동이야. 그래가지고 또 육군 총이 전주는 아주 명쾌하네. 광주는 폭동이야. 나도 맛있다. 밤에 있으니까 새까맣게 물러오는데 그냥 뭐 그 자리에서 참모 안에서 이제 하니까 그냥 그때 그 계엄군으로 동원됐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니 깼어요. 그 사람 불러가 물어보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청문회 내보는 나왔는데 이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증언해야 증언해야 돼. 마지막 날 국정일이 특별기 몰고 와가지고 뭐 없는 건 아닌데. 국정일 특별기 몰고 와가지고 한병서하고 최용희하고 또 좀 그때 있으면 9시간에 맞춰주십시오. 방송 나. 그 예, 선생님 질문. 이제 서리 왔는데 이제 그냥 바로 이제 그 유고를 뭐 골치 아프니까 이제 북한에 특수 그 비행기 실어 보낸 김관리 장관이 그때.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는 그건데, 예, 뭐 그것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우리로서는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사건은 맞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광수처럼 이래갖고 지금 일부 탈북자들이 그 지목된 광수로 지목된 사람 하태경이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지만원 씨 고발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또 확실한 것 갖고 내면서는 왁 힘을 밀어갖고 그거를 밀어붙여야 된다. 저는 우파의 허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막 태극기 부대 때문에 시끄럽다는데 이것도 마케팅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이거 그 당대표 이거 하는 거를 오히려 신문이나 방송이 전에는 얘기 안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 막 선전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김진태 할 때 막 김진태하고 연호하는 거는 소리를 죽이고 그 황하고 오만 이렇게 이게 자꾸 주의를 한국당에 대한 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어쨌든가 본체 만체하다가 무관심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전략하고 좀 답답해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댓글을 저도 막 달아가고 막 올리거든요. 닉네임 2개 갖고 양쪽으로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2개 갖고 4개 날 20개 아니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5.18 기사에 대해서 80% 정도는 전부 다 명단을 밝혀라. 예,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오늘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어렵게 권 박사님 모셨으니까 저 원점으로 돌아가서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수장 선생님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아까 질문이 있으신 것 같더만. 아니 저는 사실은 저도 젊은이라서 민족하고 뜨거운 막 감정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했었는데 사실 이 책을 그 정치학적 대화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노재문 씨, 예, 노재문 보면서 아니 차라리 우리나라에서는 민족이라는 개념, 이 말 자체가 없었으면 없어서면 좋겠고 지금도 차라리 없애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란 개인과 국가만 있을 뿐이지 민족이라는 자체가 워낙 이게 뭐 종족이라는 개념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족 자체를 그냥 이 가족이 합쳐지고 마을 사람과 시족이 합쳐지고 그게 더 커진 게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친밀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차라리 그 개념 자체를 그렇죠. 없애버리는 게 아유. 그 생각을 하시죠. 모범생인데요. 아니 진짜 그 맞습니다. 민족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잘못 번역해 들어온 걸 좀 따지면 개념을 정확히 들어갔으면 괜찮은데 그냥 들어와가지고 동포에서 덮여 씌워져가지고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제 그 감성적인 낭만적인 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사실은 국민주의에 가깝다. 국민. 내셔널즘을 번역할 때 국민주의를 번역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조갑 선생이라든가 이제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깊으신 분들은 민족주의가 아니고 국민주의입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다녀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국민끼리.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이 아니니까. 우리가 옛날에 브라이언 마이어스 교수님한테 예. 국가란 무엇인가? 예, 강의를 받았어요. 아, 예. 우리 민족주의와 국가중심의 차이를 아는 예. 이게 노트에 있네요. 아이고. 굉장히 수준 높은 대화 제가 아니 지나가서 몰랐는데 네. 박사님 덕분에 네. 지금 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러니까 마이어스 보고 오늘 오라 그랬는데 안 왔네요. 어쨌든 보니까 그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 현대사에 아주 달통하신 상태에서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너무 네. 게을러서 네. 미안한 면도 많아요. 나라가 이래돼서 네. 우리 책임을 다 못 했는. 참 여러분들이 정말 참 대단하세요. 우리는 예. 365일 다 이렇게 3년을 내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은데 네.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낮에 일 보시고 저녁 시간에 오셔가지고 평일에는 공부하고 토요일은 태극기 들고 집회 나가고 몸으로 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아마 그래서 뭐 저희들이 단결만 하고 또 아주 훌륭한 지도부가 전략을 잘 세우면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낙관적으로도 생각하다가 그 조중동이 떠드는 거 보면 또 절망이 되는 거야. 조중동이 완전 저쪽 아들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은 이제 우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정통 보수가 아닌데 요즘 하는 꼴을 보면. 근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고 아직도 이제 독자도 많이 영향력을 부수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잘 정립해서 우리 의지를 예.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의지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거 통합된 우리 보수 범보수 세력이 세력화돼야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이번 3.1절 행사 때 뭐 정광훈 목사님이라든가 구국 동지라든가 뭐 태극기라든가 정강원 목사는 아닌데. 예, 전체 어쨌든 고의 세력 그 양반 관련된 세력들을 이제 그 보수라고 하면은 그런 세력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김무성이가 대통령으로 그런 사람이 정강훈 목사인데 뭐. 그 이제 김무성 의원이 정강훈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5시간 동안 그 자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갖다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김무성을 그 설명회가 그렇죠. 자기가 속죄를 해야지. 그런데 그렇죠. 속아 넘어가면 그는 우익의 지도자 자격이 없는 안경열 거예요. 의원이 여기죠. 안경열 의원이나 이제 그 이상직 교수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세미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배신자 프레임, 옥세널자 프레임, 그거는 그 어떤 분위기를 만들 그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속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예. 본인이 그걸 통해서 진심을 뭔가 보여야 진심으로 해야지.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예. 안 된다. 그리고 당대표 얘기하길래 당대표 지분이 많다고 해서 당대표 되면은 가만한다. 안 된다. 당대표 나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국민적인 그 생각들을 도외시하게 되면은 모두가 망한다. 근데 그 정강훈 목사는 굉장히 그 잘못한 거예요. 오늘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동영상 나온 거 안 봤어요? 못 봤습니다. 거기에 그냥 동영상이 적나라하게 거기 그 교회 안에서 지역이 나왔어요. 행동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우파 지도자라고 볼 수 없고 김세희가 쳤어요. 오늘날 교회가 자기가 조작하지 않고 분열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뭐 저는 교회 안 다니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젊은이들 유튜브 진짜 잘하고 지겹지 않게 재밌게 하면서 정통을 콕콕 찔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유회의에 지식, 저도 뭐 창피하지만 일종의 지식인에 들어갔던 사람인데요. 그 지식인들이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한국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방향을 잘못 끌고 가고, 뭐 이 문제가 발단한 근본 원인을 간과하고 그냥 아직도 스타일 잡으려고
지식인체 하는 여기도 지금 그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 그 굉장한 고학력자라는 게 그 조선일보인가 거기서 뭐 5천 몇백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 뭐 거의 다 대졸 이상이고 전문직 가지거나 전문직에서 은퇴한 분들이거든요. 연령은 고령자가 많지만 근데 그걸 모르고 소위 한국 사회를 풍미했던 지식인들이라는 사람, 또 아직도 뭐 펜을 들고 뭐 말이든 글이든 리더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오만한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 예.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를 가르침내 하려고 하는데 그건 참 천만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근데 혹시 전달할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들보다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접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탄핵 때는 정말 우리는 정치에 무지했기 때문에 어떨 때는 투표도 대통령 선거밖에 안 합니다. 김무성, 유승민 이런 류의 사람은 와서 석고 대제를 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 그러니까 딱 자결하는 길이 사는 길. 예. 자기 후손이라도 살리려면 자결해야 돼. 대해서는 완고합니다. 이완용이마다 차라리 문재인이가 낫습니다. 저희들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저건 어차피 우리는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근데 적간 내통한 사람은 바로 참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적간 내통한 사람이 와서 5시간 동안 뭐 한다고 넘어가는 거 목사라는 그 지도자가 오늘날 이래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뭐 또 교회 무슨 협회장으로 또 뭐 뽑혔다고. 예, 한기총입니까? 그 회장으로 뽑혔다는 거. 여기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기라서 이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인이 천주교 욕합니다. 아니 자기 집은 용할 수 있지만 나는 남의 집을 용할 수 없잖아. 그래서 오늘 박사님 또 이제 군에 계셨고 또 지금은 대학에 계시는데 정말 그 지식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네, 그렇죠.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냥 폼 잡으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시간으로요. 예. 여러 분들하고 그 대화할 때 가까이서 김무성이가 배신자들은 자결하는 길이 자손들이 사는 길이라고. 자손을 살려면 자결해라. 자결해야 돼요. 내일 저 포럼이 있는데 예. 이제 딱 그래 결론이야.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그 지식인들이 예. 많이 보입니다. 이게 뭐 저도 지식이었던 사람 요새는 전공이 바뀌었습니다. 정치학으로. 진짜 이게 밑바닥 저희들이 말하는 게 우리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 우리 밑바닥의 민심입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서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우리가 뭐 권력을 탐하겠습니까? 그렇죠. 뭐를 탐하겠습니까? 우리 돈 써가면서 전부 다 시간 내가면서 이렇게 몇 년을 한다는 거는 이 성벽은 못 무너뜨립니다. 이제 김무성이 따위는 택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민추협을 김대중 YS하고 DJ가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추협 같이 하던 놈들이 경상도 이쪽 영남 쪽 놈들은 이제 YS 밑으로 이래가지고 이쪽에서 기반 잡고 국회로 입성하면서 저 YS가 이제 공화당하고 합칠 때 요리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이제 같이 있고 정통적으로 공화당 쪽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놈들이 이제 김대중 DJ 호남 세력은 저쪽으로 가니까 걔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상부상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이제 탄핵을 가져온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이 20명 하니까 오케이. 혹시 20명 불안하니까 40명 할게요. 형님 40명 됐습니다. 박지원이한테. 예, 62명이. 그래 해보이긴 해. 김무성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62명을 지가 40명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멀쩡한 대통령을 이래가 지금 그 박근혜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훨씬 너무 선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예,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교수님 오늘 뭐 멀리서 오셨는데 예, 그 이제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이라 아군이라고 믿고 아군 맞습니다. 예, 부탁도 드립니다.
저희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